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등 생활이나 중등 시험에 대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오늘 박민희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어떤 설명회 할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박민희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회를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후에 아직 관심이 좀 멀 수도 있는데, 수능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수능 자체가 이제 주요 과목이랑 그 등급이랑 이게 보니까 통합되면서 바뀌었는데,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제가 이어받아서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면 좋아서 수능 어떻게 됐고,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중등 때는 뭘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이따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웅웅거려서, 네. 일단은, 그때 이따가 마이크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1, 중2, 중3이 좀 달라요, 전략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학기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6학년 중1 아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 6학년, 5학년 애들 느낌이 지금 중1, 중2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싫어하고 빡세게 하는 걸 싫어하고 경쟁은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빡세지 않고 다 천천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시험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 시험이 이번 주부터 한창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이 중간고사가 없어지고 문제를 쉽게 내고 해서 아이들이 긴장감을 안 갖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험이 쉬워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파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고등학교 때 어렵게 내더라도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 수능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제 중등 때 어떻게 아이들을 시험 준비를 시키고 공부를 잘 시키면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중학교보다 훨씬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중1은 시험이 없죠. 시험이 없을 때 6학년 같은 아이를 어떻게 선행 진도도 하고 공부를 시키는 건지 이제 그런 거 얘기 아마 하실 거고 중2는 이제 첫 시험이잖아요, 그죠? 첫 시험에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첫 시험이 이제 기말로 미뤄졌어요, 그죠? 중간고사가 없거든요. 지금 내정순회 주변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없는데 그럼 그런 첫 시험을 어떻게 아이가 보게 할 것이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첫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못 봤을 때 그 후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학교 시험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내도 시험 망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이제 공부 자체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공부 잘 되는데 시험 보는 요령이나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아이가 학교 시험을 수학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이든 어떻게 보게끔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주는 게 이제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중2의 얘기가 될 거고요. 중3은 사실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죠?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이랑 아닌 애들이 좀 나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3 수학의 1학년 대수는 사실 고등 수학이랑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선행 안 하고 중3 걸 되게 열심히 한 아이보다 그런 애가 잘 볼 수도 있는데 시험이 약간만 어렵게 나오면 고등 수학을 좀 제대로 많이 본 아이들을 이기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박민희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따 제가 와서 수능 얘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킬러 나오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트렌드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제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여기가 어렵게 나오던 게 다른 게 나온다. 이건 트렌드 변화가 아니죠.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킬러 문제라고 해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냈던 그거는 이제 사실은 미적분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미적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과애들 미적분 때문에 이 미적분이 굉장히 힘든 과목인데 애들이 고1 가서 고2 가서 굉장히 내신에 치여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실제 미적분을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거는 고2 겨울방학 때 가서 이제 미적분을 하고 고3 때 내신을 봤었단 말이죠. 고3 때 내신을 보는 고2 미적분 과목을 고2 때 시작해서 다른 수능 공부와 함께 하고 고3을 보내면 중간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시 대비해서 면접 준비하고 하면 킬러 문제를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문과 같은 경우는 고3 때 가가지고 동시 수학을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었는데
이과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특이하게 작년에 되게 많이 연습 안 한 아이가 1등급이 하나 틀려서 나오긴 했는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과 학생이 2등급이 아닌데 의대를 갈 정도로 고3에서 나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였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3월이랑 4월에 이제 모의평가라는 걸 봤어요. 고3이 봤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킬러 문제가 나오는 과목이 고2 때 내신 과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고등수학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분필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중등수학을 하고 나서 이제 고등수학이 이제 이게 1학년 과목이에요. 그죠? 1학년 과목인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고등수학이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배웠던 일반 수학,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가장 다양성이 크고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어 하지만, 진도를 뒤에 나가다 보면 많이 까먹는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등수학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수원이랑 수투인데, 선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원 애들이 힘들어하고 되게 많긴 하단 말이죠. 이 수원 수투에서 킬러가 나와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봤단 말이죠. 네, 여기서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달라진 트렌드는 뭐냐면, 고3이 학생부 종합 말고 정시도 도전을 하는 게 사실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이 미적이랑 기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기하랑 미적분 선택 과목 얘기할 때 미적의 그 부담을 넘어선 기하를 보는 거기가 고3 때 정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미적이랑 기하는 이제 선택이니까 양쪽이 다르게 내잖아요. 그죠? 다르게 내니까 여기서 킬러를 내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4월에. 물론 6월 모의평가를 보긴 해야 돼요. 6월 모의평가가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이 내는 거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애들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학교들이 고1 겨울방학 때 수원수도 준비할 때 웬만한 수능 기출이랑 평가원 기출을 다 풀고 연습을 해야지 볼 수 있어요. 대진이나 중학이랑 낙생이랑, 심지어는 좀 쉽게 나온다는 분당 순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아이들이 그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내신할 때 정말 고2 때 준비를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고3 때 수능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게 한 거죠. 근데 그걸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3월, 4월에 1등급이란 걸 아시죠? 1등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1등급이 전국에서 보면 4% 학생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문과생이 받은 게 이게 6%예요. 다 밀려났어요. 문과 애들이. 문과 애들이 다 밀려나고, 이게 다 이과 애들이 1등급 가져갔고, 이과 애들은 심지어는 3등급 정도 나와야 될 애들이 전체 모수가 커졌잖아요. 다 같이 보니까. 그래서 1등급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과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수능이 됐고, 실제 지금 제가 고2 내신이 지금 실제 진행 중인데, 고2 같은 경우도 문이과가 통합돼서 수원수투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문과 애들은 1학년 때 내신만 잘 견디자. 2학년 때 가면 네가 문과 가면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풀어서 다 맞아서 1등급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대학 가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어 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많이 보냈어요. 수학을 되게 멀리 했던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실력 장석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센 푸는 거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꾸역꾸역 해서 하는 애들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건 사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초점으로 이과 문제에 맞춰가지고 애들을 보교제를 하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심지어 영덕 같은 경우는 고난도라고 하는 학교 EBS 교재를 쓰는데 문과 애들이 아예 못 푸니까 시험 문제를 반으로 줄였어요. 홀수범만 내겠다. 그러더니 또 안 내는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론 조정은 될 거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과든 이과든 일대 고2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원수투가 될 건데, 수원수투를 제가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건데, 수원수투를 잘 하거나 못하는 거에 가장 관점은 이 고등수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 아실지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제일 어렵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수로그 함수랑 상학함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게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원의 내용 자체를 다시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정신을 차리더라도 그 뒤에 부분인 함수 자체가 고등수학 상하, 더 높게 돌아가면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돼 있지 않은 애들이 사실은 수원을 나가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나가는 걸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조금만 심한 문제가 돼도 못 풀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는 수원수투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수투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내신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 준비의 가장 큰 단계는 이 고등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등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학부모님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중학생 걸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중등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고등을 할 때 고등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분들도 많지만 저는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거의 학원에서 하루에 새벽 2, 3시까지 오면서도 거의 그때 서울과학 영재고가 됐죠. 그때 이제 같이 준비할 때 거의 고등수학 상하 시험을 거의 매일 봤어요. 월화수목.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는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는 실력 정석을 한 13번 정도 보고 갔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수학 문제를 보면 어느 문제를 보면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단원을 모범을 내기 위해서 냈다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건 강사기도 하고, 저는 강사를 또 오래 하기도 했고. 근데 애들이 시험 보는 걸 지금 어제도 대진고 시험을 보고, 오늘 이제 그 늘고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자체가 한두 번 풀어서, 그러니까 어제 대진고 시험이 고난도 문제가 되게 시간이 부족하고, 나머지 문제가 애들이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한 실력 정석이나 이런 거에도 나왔는데, 저희 반 애들도 많이들 풀었던 거예요. 한 두세 번은. 근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라는 게 진짜 많이 해서, 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게 눈에 보여야, 그게 사실은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제가 그냥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냥 그걸 문제 풀었을 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랑 이어지고, 좌표 평면이 이어져서 하나의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이게 수학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실력 정석을 한 4번 이상 풀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린 게 제가 그래서 반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 그러니까 중등수학 마치고 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중학교 때 문과들 수학을 해야 되니까 중등과정 열심히 하고 고등수학을 정말 많이 하고 가면 서록 수험스터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게 가서 내신을 할 때 잘 보고 수능까지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애들을 고등수학을 좀 더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설명을 할 때는 고등수학을 하면 최소한 뭐 실력수석 불량납을 서너 번 풀고 기출문제를 풀어서 기출문제가 나오는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출문제가 나오는 것도 나서 다 맞고 하려면 더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수험스토가 뭐 겨울방학 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과를 만약에 학생이 가겠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뭐 물론 조정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애들 너무 힘든 거에 따라서 이번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뭐 등급 컷 조정을 좀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자존감이 까이잖아요. 옛날에 문과에 서울대 간 애들 다 당연히 1등급 받고 1등 하던 애가 3등급을 받고 서울대를 가게 되면 문과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해볼 게 있다. 그래서 이따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올해 저희 고1 되는 애들 중에서도 작년에 자사고 그 내정 애들도 그렇고 순회 애들도 그렇고 외대부고랑 상상고를 지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지원한 애도 있고 안 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학원 하면서 2012년, 13년 이럴 때는 특목고를 제가 직접 반을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토론 수업도 했었고요. 제가 토론 수업도 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했었고 제가 이렇게 모의랑 관리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지만 대학은 문과로 갔었고, 그러니까 일은 그쪽에 그렇게 사람 뽑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하고 모의 면접 다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대입 애들 자소서만 써주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속된 말로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온 이유는 제가 거의 역사상 가르쳤던 애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애를 외대북을 넣어놨는데, 가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조그마한 차이로 연대를 갔어요. 정말 고생을 해서. 근데 사실 걔보다 훨씬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애들이 그냥 성남외고도 가고 순회고도 가고 해서 서울대를 다 갔거든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목도를 하면서 이게 그 외대부고 좋죠. 외대부고 나온 것도 하나의 스펙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대 가거나 의대를 가야 의미가 있는 스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 말씀드려서 굉장히 현타가 왔는데 요새 이제 저한테 묻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울어요. 정시가 확대되는데 공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수시가 힘들다는데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건데 작년에가 이제 수시가 확대가 좀 줄어들면서 정시가 늘어나고 올해 이제 더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분당을 보면 분당은 학종을 굉장히 잘해요. 분당의 주요 학교들은 대학 진학률이 되게 좋아요. 학종으로. 그러니까 특히 뭐 낙생 대진, 중앙뿐만 아니라 서현, 분당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볼 때는 대치 다음에 서초도 이겼어요. 본당이 2등이란 말이죠. 작년에 근데 학종이 그러면은 학종으로 애들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낙생에서 2등급 받는 애가 원래 학종으로 여기 가던 게 2등급 받으면 못 갔냐? 아니에요. 작년에도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주요 대학의 학종 원래 많이 뽑던 거는 거의 그대로 뽑아요. 정시 인원이 늘었는데 원래 정시 인원이 는 거는 논술이나 특기자에서 빼서 는 게 많아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종하는 건 원래 되는데 정시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시 기회가 생겼는데 고2 때 열심히 하면 가능하니까 사실 두 개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들한테 가서 너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구경 모든 걸 더 열심히 하면 정시도 칠 수 있고 학종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시가 늘어났지만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 녹음되고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특목고나 자사고가 불이익을 100% 봤어요.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저희 반에 주말에 오는 경기여고 뭐 상상고도 주말 가끔 오기도 하고 와요. 옛날에 이제 배웠던 애들이 오는 거죠. 외대고도 오고. 자기들 선배들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가는 만큼 학종을 못 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대부고는 엑셀 파일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문과가 있어요. 이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과 몇 등까지는 서울 어디요? 딱 다 정해져 있었어요. 문과는 8등까지 서울대 경제경영, 그 다음에 10몇 등까지 자유전공,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과는 의대 어디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죠. 저는 뭐 그건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실적은 왜 나오냐? 걔네들이 정시로라도 어떻게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가는 게 물론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어서 기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가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수능인 외적에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학종이 엄청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발맞춰서 자사고나 이런 걸 학종을 많이 했잖아요. 비교과나 이런 거 많이 해서 되게 있어 보이니까 학교 프로필 넣고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종이란 거는 비교과 영역을 주고 교과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외대부고에서 몇 등은 어딜 가듯이 예를 들어서 분당고에서 국영수가 몇 등이 내는 어디를 가는 게 약간 공식처럼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대를 가기 위해서 외대부고를 가서 공부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 난이도랑 분당에서 받아야 되는 난이도는 확실히 분당이 훨씬 낮아요. 이게 좀 단언할 수 있어요. 외대 낙생고에서 진짜 1등은 모르겠지만 낙생고에 1등급의 중간 정도 하는 애가 외대부고를 가면 4등급 나와요. 3에서 4 정도. 그럼 3에서 4를 나오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낙생에서 1등급 나오면 서울대 가잖아요. 근데 외대부고에서 3에서 4 나오면 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는 말씀을 잘 못 드려요. 물론 중학생인데 그런 특목고를 가겠다, 뭔가 하겠다. 그래서 의욕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하되 마지막에 얘기해서 살짝 바꿔요. 그냥 외대부고를 가되 이렇게 한 다음에 3학년 한 2학기 정도 됐을 때 근데 외대부고 가서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대전을 가자. 이렇게 해서 바꾼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 하고 하면 아이의 뜻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은 가서 괜찮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죠. 올해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자사고 애들 정신 너무 잘 봐. 모르겠어요. 그럼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분당에서 애들하고 지난 2, 3년 동안 본 결론은 아직은 자사고로 몰려들 당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정시 늘어나고 뭐 했다가 치더라도 대중중앙 낙생 애들 잘 갔어요, 대학. 그럼 대중중앙 낙생에서 잘 간 애들이 외대부고나 상상고 애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면 그건 제가 얘기할 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입시를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시되 저는 아직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방송이 많이 해서 열심히 드린 거니까 중동사학도 네. 저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린 건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본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경험해서 넘어야 되는지, 뭐, 이걸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공부한 게 맞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풀기도 하고, 그거를 풀었을 때, 안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받았을 때 다시 풀어서 이거를 허들이라고 하죠. 이걸 넘었을 때 내가 어려운 걸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행도 좋아하고도 하는 사람인데, 심화서도 되게 좋아해요.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중등 시험을 볼 때는, 센 C까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분당이나 강당 기출을 푸는 것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그게 선행의 측면이나 학교 시험의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괜히 블랙라벨이나 뭐 최상위 수학, 뭐 하이레벨 저 어릴 때도 있던 건데 A급도 그렇고 뭐 개념타 뭐 다 그거 너무 그런 거에 집착은 그 내신 기간 때 어차피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실 때는 그냥 가장 무난한 건 센이에요. 그죠? 센 있는 거를 B나 아니면 C까지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거는 그 기출문제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면서 극복을 하고 좀 더 어려운 걸 풀고 싶으시면 분당 말고 강남에 있는 기출을 풀면 돼요. 반대부중 뭐 그런 학교들이 어렵게 나와요. 희문중, 강대부중 중도 그쪽에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인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그 사립고라서 아직도 그 5, 60대 할아버지들이 옛날 그냥 그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보시면 되고 A급은 저는 고등수학 할 때쯤 됐을 때 복습으로 하길 권해드려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데 고등수학 나갈 때 A급 A단계 한 30문제씩 그냥 숙제 내서 하는 거. 만약 그걸 했는데 그 단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단원을 복습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또 얘기를 해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등수학의 심화를 하긴 하는데 심화보다도 차라리 센 BC 정도를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고등수학을 하시라는 거죠. 네. A급은 복습할 때 나중에 고등수학 할 때 그냥 복습으로. 하이레벨 최상위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하이레벨 최상위는 고등수학 안 배우고 풀 때 못 푸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A급도 선행이 안 되면 못 푼다는 편견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신데 A급은 제가 어릴 때 저부터 A급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A급은 고등수학 하나도 안 풀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물론 고등수학을 배우면 좀 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나마 복습을 할 때는 A급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매력적인 반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한테 말할 때 매력적인 반은 실력전서 강의합니다. 수능 무슨 강의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해왔어요. 제가 이번에 만들려는 반은 뭐 강의식으로 내가 멋있게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불러서 고등수학을 될 때까지 센 실력정석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시켜서 인증을 시켜가지고 고등수학을 많이 하려는 반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 이게 뭐 아직 중등수학을 해서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냥 그래서 화수목금 중에 되는 날 주 2일 아니면 2일 이상을 와서 수업을 할 때 뭐 내용 설명 당연히 필요하면 당연히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센이 안 된 애들은 고등수학 상 센을 뭐 저 안 되면 5번, 10번이라도 풀릴 거예요. 뭐 일단 목표는 2-3번. 그 다음에 실력 정석도 2-3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자기 손으로 최소한 센이랑 실력 정석 합쳐서 한 6, 7번을 풀고 나면 고등수학 개념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개념에 대한 거는 그 강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아요. 굉장히 멋들어진 개념 설명을 잘하면 이어질 거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어릴 때부터 개념 좋아했고 한데 저는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개념을 내가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잘하더라도 본인이 연습돼서 어느 정도 외워서 이게 어떻다라는 게 보여야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수원이 나왔는데 뒤에 고등수학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근해분리가 나왔어. 그럼 근해분리가 뭔지가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그리고 근해분리를 보면 알아야지 그걸 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야 저는 풀릴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중등수학 시험을 잘 보려는 게 아니라 고등에 가서 아이들이 좀 탄탄하게 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는 거고요. 뭐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중등수학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냥 집중하기로 했어요. 고등수학 상하만 할 거고 끝까지 안 하고 유무리함수까지만 해요. 그게 경우시험 딴 얘기라서 딱 대수 파트에 있는 거를 이게 정말 다양한 문제가 들어있는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진짜 잘 돼 있으면 미적분이랑 수투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단원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학생들마다 차이는 뭐 어릴 때 수학에 대한 경험과 감도 있을 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자의 차이도 있어요. 여기서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 이거 열기 시작하면 그냥 1년 내내 할 거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고등수학 있는 거를 처음에 센 한 번만 하고 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11일부터 하지만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나 들어와서 나 이때부터 한다 그러면 제가 학부모님이랑 그러면 하루에 한 단원씩 해서 언제까지 한번 끝내고 언제까지 한번 끝내고 중간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 인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고등수학 상하를 센 최소한 서너 번, 실력 장석도 서너 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는 별도로 뭐 다른 학원을 다니던 저희 학원의 다른 선생님한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네. 얘기는 제가 오늘 하고 드리고 싶은데 얘기는 다 했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